자,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오늘은 바이올린 데이입니다. 바이올린 두 대 바이올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이제는 바이올린과 기타 또 바이올린과 첼로의 밸런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가니니라는 작곡가는 뭐 불세출의 바이올리니스트죠. 얼마나 바이올린을 잘했으면 영혼을 자기 영혼을 악마한테 팔고 그 기교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의 소문까지 난 사람입니다. 정말 지금 20세기에 봐도 어마어마한 바이올린 기교를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파가니니가 살던 당시에 녹음 기술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으니까요. DVD 같은 것도 보기 힘들고 타임머신이라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타임머신이 있으면 음악가들이 제일 먼저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가니니의 실제 연주, 쇼팽의 실제 연주가 보고 싶습니다. 예, 파가니니가 남긴 바이올린 곡들을 보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악보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파가니니는 기타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곡들만 거의 썼습니다. 뭐 모차르트는 오페라도 쓰고 합창곡도 쓰고 피아노곡도 쓰고 첼로곡, 바이올린곡, 훌륭곡, 뭐 교향곡 많이 썼지만 파가니니는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해서만 곡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곡을 하나 들으시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 두 곡은 편곡입니다.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편곡입니다. 처음 곡은 오리지널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곡이고요. 두 번째 곡부터는 타이스의 명상곡. 이거는 타이스가 작곡한 명상곡이 아닌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마스네라는 1820년대에 태어난 프랑스 작곡가의 오페라 타이스라는 오페라 중에서 나오는 2막 1장하고 2장 사이에 연주되는 간주곡입니다. 그래서 워낙 곡이 아름답기 때문에 타이스의 명상곡. 하지만 정확한 이름은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중에서 나오는 명상곡이라고 하면 좋겠죠. 뭐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곡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르다시. 이것은 헝가리의 민속무곡입니다. 집시 음악인데 집시 음악이 항상 아시다시피 그 집 없이 또 돌아다니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고 그렇지만 항상 물질적으로는 부족하고 그렇지만 사랑에는 너무 후하고 그리고 정말 재밌게 즐겁게 사는 근데 그 집이 없는 애환 같은 것이 나타나는 느리고 슬픈 부분과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즐겁게 집시처럼 논다 해서 아주 정말 난리 치는 그런 춤곡이 두 개가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그 집시 음악들을 그리는 헝가리안 랩소디 같은 걸 보더라도 항상 느린 음악으로 시작해서 빠르게 끝납니다. 아주 난폭한 음악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느린 부분을 라산이라고 그러고 빠른 부분을 프리스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시 음악은 항상 느리게 시작해서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찌고이네르 바이젠 집시의 노래도 느리게 시작해서 빠른 음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도 차르다시라는 헝가리 무곡이기 때문에 이것은 느리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아주 재밌고 신나는 곡으로 끝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몬티는 헝가리 사람이 아닙니다. 헝가리 음악을 썼지만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뭐 음악이라는 게 전 세계를 관통하는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낯선 일이 아닌가 합니다. 자, 파가니니의 작품, 그 다음에 마스네의 명상곡, 그리고 몬티의 차르다스 세 곡 계속해서 바이올린과 기타의 하모니를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연주자 섭외를 할 때요. 7월 16일에 여기서 연주를 하자. 프로그램은 뭘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연주를 짤 때는 같은 악기를 많이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라이벌 관계도 있고 또 서로 비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한 명을 보통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도 피아노는 할 수가 없죠. 워낙 뭐 피아노라는 악기는 모든 음악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는 뭐 거기에 굉장히 그러려니 하지만 오늘 무대 리허설 하는데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서로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이올린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저를 싫어하고 있을 겁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자, 타이스의 명상곡이라는 곡은 오페라 2막 1장과 2장 사이에 연주되는 간주곡입니다. 우리가 서곡 또 오버처요. 그 전주곡, 프렐류드, 그다음에 인터메조, 간주곡 이런 것들이 오페라를 연주할 때 이제 가끔 나오는 곡들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버처는 오페라 전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가 한 3시간짜리 오페라가 있다면 오페라의 서곡 그러면 그건 오페라 전체에 딱 붙어 있는 오페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곡을 서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규모가 좀 작으면서 각 막마다 음악을 집어넣고 싶을 때는 전주곡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1막의 서곡은요. 1막의 서곡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주곡은 꼭 맨막 전주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엔그린 3막 전주곡, 1막 전주곡 이런 식으로 라트라비아타 1막 전주곡. 그래서 전주곡이 있는 곡은 또 오버처가 없죠. 그리고 2막 전주곡, 3막 전주곡 이러다가요. 또 2막과 3막 사이에 어떤 브릿지를 이룰 때는 인터메조라는 그런 간주곡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들으실 보로딘의 피아노 트리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3중주곡은 마지막 악장이 인터메조입니다. 근데 인터메조라는 것은 어떤 악장과 어떤 악장 사이를 이으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악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곡가가 4악장 마지막 악장을 완성을 못했거나 너무 바빠서 이 곡을 잊어먹었거나 하여간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들으실 곡은 3악장짜리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4악장짜리 곡을 쓰려다가 3악장까지만 쓰고 스탑을 한 미완성 작품입니다. 근데 3악장으로 끝내도 좋긴 좋지만 인터메조라는 제목 자체가 간주곡인데 간주곡으로 끝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 이유가 보로딘은 아마추어 음악가였습니다. 러시아 5인조 뭐 발라키레프, 큐이, 림스키-콜스타코프, 무조르그스키, 보로딘 이렇게 5명이 러시아 국민음악부 5인조인데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다 아마추어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로딘 같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학에 굉장한 재능이 있어서 의대를 들어갔고요. 화학자로서 굉장히 명성을 날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24살 때 처음으로 작곡 레슨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재능을 갖고 있다니. 그래서 이 사람 세상 떠날 때까지 그냥 짬짬이 너무 이 학자로서 또 의사로서 바빴기 때문에 곡에 집중을 못했지만 곡들 이렇게 남겨놓은 거 보면 와, 이 사람이 자연과학을 안 하고 음악에 전념했다만 차이콥스키나 라흐마니노프나 무슨 스크리아빈이나 이런 다른 러시아 작곡가처럼 음악에 전념했다면 어마무지한 곡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미완성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향곡 3번도 1, 2악장만 쓰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글라즈노프라는 제자가 3, 4악장 썼고요. 근데 이 곡은 1, 2, 3악장이 너무 좋아서 어떤 후배들도 4악장을 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1, 2, 3악장만 연주를 합니다. 미국에 유학 중에 저는 그 썬데이 드라이버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운전 처음 배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전 무서우니까 일요일 날만 운전을 합니다. 처음 운전 초보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썬데이 드라이버라고 우리가 우습게 얘기하는데 음악에서는 이 보로딘 같은 사람을 썬데이 컴포저라 그럽니다. 일요일 날만 작곡하는 썬데이 컴포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학이나 화학에 집중을 안 하고 음악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자, 미완성으로 끝난 보로딘의 피아노 트리오 1, 2, 3악장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더위가 좀 가실까요? 8월 중순 셋째 화요일 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